동갑인데 왜 어떤 사람은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일까요? 어느 날 거울 속 내 얼굴이 확 늙어 보인다면 내 몸 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일지도 모릅니다. 100세 시대로 수명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그에 비해 건강 수명은 더 늘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채로 수명만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큰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노화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한 수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불확실한 정보들이 넘쳐나는 건강 정보의 과잉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대로 알고 그것을 기반으로 건강을 위한 행동을 선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활기찬 건강 정보를 소개해드리는 헤이그린입니다. 오늘은 만성염증과 에이즈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를 일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몸에서 발생하는 질병과 노화에 대한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며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몸은 얼굴부터 늙는다. 저자는 KRD 니온바시 메디컬 팀으로 일본에서 주목받는 차세대 건강검진 의료시설입니다. 단순히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건강검진이 아니라 눈, 치아, 혈액 중심의 상세한 진단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건강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건강정보, 이해력 향상에 힘쓰고 있으며 100세 시대에 맞춰 건강에 관한 생각과 건강검진의 개념을 재설계합니다. 그리고 최신 의학의 성과를 바탕으로 알기 쉽게 질병과 노화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노화 방지 솔루션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동갑인데 왜 어떤 사람은 늙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젊어 보이는 걸까요? 몸은 얼굴부터 늙습니다. 몸이 늙어가는 과정은 자신도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조용히 진행됩니다. 이렇게 몸이 늙어가는 과정의 징후가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얼굴입니다. 매일 보는 거울 속 내 얼굴이 어느새 늙어 보이기 시작한다면 몸에서는 이미 더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몸을 늙게 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바로 염증입니다. 작은 염증이 만성화되면 전신으로 퍼져나가 각종 질환과 노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만성염증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노화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물질은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 생기는 물질로 최종 당화산물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어 전신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칩니다. 만성염증이 내 몸 안에 불이라면 에이즈는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불씨이자 그 불꽃에 들이붓는 기름입니다. 얼굴에는 눈과 코, 입, 혀, 귀 등 인간이 살아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각기관이 모여 있다. 이 기관들의 기능이 서서히 쇠퇴해서 결국에는 정지하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오감 시각, 미각, 후각, 청각, 촉각 중에 4개의 감각기관이 얼굴에 있다. 즉 얼굴이 썩으면 평범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눈이 쇠퇴해서 그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리면 아름다운 풍경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다.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없다. 코의 기능이 쇠퇴해도 맛있는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없고 풍미를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 눈, 코, 입의 기능이 쇠퇴하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식욕 자체가 없어지고 말 것이다. 그리고 귀가 쇠퇴하면 대화를 즐길 수 없고 위험을 감지하기도 어렵다. 그뿐만 아니라 썩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미 몸에 뭔가 심각한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쌓이는 문제는 결국 병의 온상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의 건강 상태는 얼굴을 진단하면 바로 알 수 있다. 얼굴은 뇌에 직접 연결되는 모든 감각기관이 집약되어 있어서 현재 전신의 상태를 가장 단적으로 나타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몸 전체가 썩어 들어가지 않게 하려면 우선 얼굴의 건강이 중요하다. 몸속에서 생긴 염증은 얼굴에 드러난다. 도대체 왜 동갑인데 노화의 속도가 다른 걸까? 무엇이 한쪽은 늙게 만들고 다른 한쪽은 젊게 만드는 것일까? 동갑인데 다른 사람보다 더 늙어 보이는 사람은 몸 안에서 만성염증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부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만성염증을 정말 주의해야 한다.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이다. 그 모습은 실로 몸이 썩어가는 상태 그 자체이다. 썩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려면 스스로 염증의 유무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우리 몸에서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는 곳이 있다. 다름 아닌 우리의 입이다. 양치질 하다가 잇몸에서 피가 나온 적이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만성염증이다. 피가 되어 흐르는 액체 안에는 세균과 싸운 면역세포의 사체가 가득하다.
그리고 그 면역세포가 방출한 사이토카인은 혈관을 통해 온몸에 퍼진다. 그렇게 몸 전체가 염증 상태가 되어 가는 것이다. 치주병 예방은 양치질만으로 안 된다.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의 몸 안에는 만성 염증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전 인구의 약 70%가 앓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 있다. 바로 치주병으로 입안에 생기는 만성적인 염증이다. 치주병은 치아 주변에 있는 치주 조직에 염증이 생겨 결국은 치아를 잃고 마는 무서운 병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그 이상으로 치주병과 전신질환의 연관성이 주목을 받고 있다. 치주병이 심해지면 문제는 더 커진다. 잇몸 조직이 파괴되어 온몸 곳곳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과 이어지면 세균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기 때문이다. 결국 온몸이 염증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온몸에 퍼져나간 염증이 일으키는 질병으로는 당뇨병, 관절염, 신장병, 췌장암, 동맥경화, 치매, 비만, 녹내장 등이 있다. 심지어 임신부에게 노출되면 조산하거나 저체중아를 출산하게 할 위험도 있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불임의 가능성도 높인다. 만성염증은 몸 안에서 아주 조용히 진행된다. 몸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힘들다는 것이 만성염증의 무서운 점이다. 몸이 조금씩 썩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방치한다면 되돌릴 수 없는 큰 병을 불러올 것이다. 치주병을 일으키는 치주병균은 치아에 붙은 치석 안에 숨어 있다는 점이다. 먼저 자신의 입안에 넣은 것들을 주목해야 한다. 아침이나 점심에 시간이 없다고 편의점에서 빵이나 주먹밥을 먹는다. 저녁에도 귀찮아서 패스트푸드나 라면, 우동 등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러한 식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치아에 플라그가 붙기 쉽고 치주병균이 증식하기가 쉽다. 또한 당질 중심의 생활을 계속하다 보면 당뇨병으로 연결되기도 쉽다. 자신의 치아에 플러그가 붙지 않도록 매일 양치질을 거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사실 양치질을 해도 과연 플라그가 제대로 제거되었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치주병에 걸려도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없고 자신이 치주병을 앓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잇몸의 색이 입술 윗면의 색과 비교해서 흑적색으로 변해 있으면 치아에 염증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다. 잇몸이 부어 있어도 주의해야 한다. 양치질을 할 때 치아와 잇몸 사이에서 피가 스며 나오거나 칫솔이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은 잇몸에서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만성염증과 노화의 원흉 에이지. 가공식품에 많이 들어있는 에이지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이다. 에이지는 음식물에서 섭취하기도 하고 잘못된 생활습관 등에 의해 몸속에서 만들어지기도 한다. 또한 만성염증뿐 아니라 노화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노화의 주된 원인은 세포를 산화시키는 활성산소라는 물질이라고 알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당화를 산화 이상으로 세포를 손상시키는 요인으로 주목하고 있다. 당화란 단백질과 당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변질되는 현상이다. 그 당화의 결과로 생성된 물질을 에이지라고 부른다.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신의 건강과 노화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이다. 더구나 한번 당화해서 에이지가 된 단백질은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에이지는 당화한 세포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의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하고 만다. 당과 단백질의 결합이라고 해도 얼핏 상상이 잘 안 갈 수 있다. 자주 먹는 요리를 예로 들어보자. 맛있게 구운 핫케이크를 떠올려보라. 식욕을 자극하는 표면의 노르스름한 색, 이것이 당화다. 핫케이크의 재료는 계란과 우유 등의 단백질과 밀가루, 설탕류의 당이다. 프라이팬 위에서 단백질과 당이 만나서 당화한다. 갈색의 물질이 생성되기 때문에 갈변 반응이라고도 한다. 당화는 단백질과 당, 가열이라는 세 가지 조건이 갖춰지면 어디서든지 일어난다. 인간의 몸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고 혈액에는 식사를 통해 섭취한 에너지원이 되는 당분이 있고 체온은 36에서 37도다. 핫케이크가 노르스름하게 구워지는 것 같은 반응이 몸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맛있어 보이는 핫케이크에서 볼 수 있는 반응이 왜 몸에 악영향을 미치고 만성염증의 원인이 되는 것일까? 단백질이 있는 모든 곳에서 에이지가 생긴다. 그리고 에이지가 쌓여있는 부분에는 염증이 일어난다. 혈관에 에이지가 쌓이면 동맥경화가 생기고 뼈에 축적되면 골다공증이 눈에서는 백내장을 일으킨다. 지금까지는 나이를 먹거나 자외선의 영향으로 인해 콜라겐이 끊어지거나 손상을 입어서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거나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당이 결합해서 에이지화됨으로써
콜라겐이 딱딱해지거나 약해진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결국 에이지는 피부의 노화에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에이지가 피부 주름이나 처짐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자외선에 노출되어 생긴다고 여겼던 기미도 에이지가 장난을 치는 것이라고 밝혀졌다. 자외선에 노출되면 피부 표면 기저층에 있는 멜라노사이트가 멜라닌을 만든다. 콜라겐이 에이지화되면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신진대사의 리듬도 늦춰진다. 즉 멜라닌 생성량은 늘어나는데 배출량을 줄어들기 때문에 멜라닌이 몸속에 지나치게 축적되어 기미나 주근깨가 드러난다. 에이지는 기미, 처짐, 주근깨 등을 늘려서 피부를 노화시킨다. 피부가 에이지화되면 원래는 투명한 콜라겐이 노란색이나 다 갈색으로 변하고 혈액순환도 안 좋아져서 누렇게 뜨기도 한다. 거울을 보고 피부의 변화를 느꼈다면 체내에 에이지가 축적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잘못된 식습관을 계기로 입 안이나 장내 세균의 균형이 무너지고 혈관을 통해 몸속으로 염증이 퍼진다. 에이지가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을 섭취함으로써 혈당치가 올라가고 몸의 여기저기에서 염증을 나는 에이지를 쌓아간다. 즉 식생활을 바꾸면 몸의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도 무엇을 어떻게 바꾸면 좋을까 고민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우선 살펴보아야 될 것은 자신이 식사에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있는지다.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신속하고 손쉽게 공복을 채우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진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빵이나 파스타, 우동, 덮밥 등 아무래도 당질과 지질에 편중된 가공식품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음식들은 제대로 씹지도 않고 그렇게 먹으면 어떻게 될까? 머지않아 몸이 염증 투성이가 되고 말 것이다. 어떠한 음식을 먹어도 될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조리법에 주의하는 것과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의 성분 표시를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다. 식품을 고온에서 가열한 것은 되도록 먹지 않는다.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로 식품의 분자를 진동시켜서 고온으로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구웠을 때처럼 색이 나지 않아도 갈변 반응과 같은 상태가 된다. 또한 차가워진 식품을 전자레인지로 다시 데우는 사람도 있는데 이미 조리한 튀김이나 크로켓 등을 다시 데우면 식품의 에이지가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햄버거나 감자튀김 같은 패스트푸드에도 에이지가 많이 들어있다. 많은 고객에게 단시간에 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 식재료를 고온에서 가열 처리하기 때문이다. 성분 표시에서 액상과당을 확인하라. 청량음료나 탄산음료, 과자, 통조림, 가공식품 등에서 단맛을 내기 위해서 액상과당을 사용한다. 이름 그대로 옥수수에서 추출한 포도당을 일부 과당으로 바꾼 감미료이다. 액상과당은 탄수화물에 들어있는 포도당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단백질과 결합한다.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청량음료를 물처럼 마시는 것은 몸에 에이지를 쌓아두는 행위와 같다. 또한 액상과당은 캔 주스나 캔 커피에도 사용된다. 과즙 농도가 적은 주스도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액상과당을 사용한다. 스포츠 음료 안에도 액상과당이 들어간다. 수분 보충에 좋다고 매일 마시면 에이지 투성이가 되고 말 것이다. 날로 먹는 편이 좋지만 날로 먹을 수 없는 식재료도 많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저온으로 찌고 고온으로 가열하는 것을 피하는 조리법을 사용한다. 100도 이하 저온에서 찌는 방법은 재료 본연의 맛을 더 살리는 효과도 있다. 우선 고기나 생선을 먼저 저온으로 쪄준다. 그런 다음 표면만 살짝 굽는다. 이미 속까지 익었기 때문에 장시간 고온으로 가열할 필요가 없어져서 에이지를 줄일 수가 있다. 또한 사용하는 기름에도 주의해야 한다. 샐러드유는 상하기 쉬우므로 이왕이면 질 좋은 올리브 오일이나 들기름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우리는 자신의 몸에 대해서 의외로 잘 모른다. 예를 들면 열이 났을 때나 설사를 했을 때 어떤 메커니즘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지 못한 채 넘어간다. 정말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자신의 몸의 현주소를 알아보려고 좀 더 노력해야 한다. 자신의 몸의 현재 상태를 알려는 마음이 없으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도 단지 숫자에 울고 웃을 뿐 건강을 유지하려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검진에서 얻을 수 있는 수치를 기준으로 매일의 식생활이나 생활습관을 조절하는 행동이 이어져야 한다. 개인이 건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데도 기여한다. 우리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생활한다. 누구나 그 사회의 일원으로서 각자의 역할이 주어진 채 인생을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사회 자체가
지속되기 어렵다. 건강이야말로 사회에서 스스로 입장을 다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건강해지고 싶은가? 그리고 어떻게 건강해지려고 하는가? 자신을 중심으로 건강에 관한 의식을 바꾸는 것이 두고두고 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한다. 책 속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의 몸을 늙게 만드는 만성염증과 에이즈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줄이기 위한 식생활과 생활 습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건강을 위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100세 시대 모두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활기찬 건강정보 헤이그린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